와, 거기서 완전 댕했잖아. 이야, 이거다. 고객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정한 건데. 그러면은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일 수도 있겠네. 장점, 돈을 버는데 한계가 없다.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냉산 2개, 뭐 항정 2개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첫 잔 수백? 회사에서 준 DB를 혹은 지인 영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장장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DB라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지인 영업부터 시작해서 대청 영업 뭐 이런 것들이 전부였거든요. 요즘 영업은 사실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서 다 잘할 줄 알았는데 환경이 좋은 만큼 또 나약해지더라고요. 와, DB가 있는데 왜 도대체 못 버티고 나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 보험은 1년 버티면 정말 잘한 거, 2년 버티면 그 사람은 쭉 파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1년 못 버티면 바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런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데 이게 뭐 살면서 6개월 1년 이 직장을 간다고 해서 사실은 도전이 아니거든요. 알바 내가 잠깐 돈 필요해갖고 알바 3개월 6개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쉽게 좀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접근을 좀 쉽게 하고 안에서 해보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라. 그렇죠.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 뭘 안다고 생각을 해? 답답한 거지. PC방 알바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PC방에서 계속 가서 게임을 하면서 뭘 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거든. 주방 속에서 하는 일들도 있고 카운터 안에서 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업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막 뭐 인생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아니라는 얘기지. 다만 도전은 쉽게 할 수 있어도 포기는 쉽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나를 믿고 계약을 해준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책임감들 때문에라도 더 길게 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고 맡겼는데 그 설계사가 나못 받아서 나갔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들은 고아 고객이라고 해요. 이제 관리자를 잃은 거죠.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나 아니면 그 회사 대표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관리를 당연히 못 받겠죠. 보험 가입자의 한 70-80%가 그렇게 관리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리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인들한테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했다 그만두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못 받았어. 받아줄 능력도 안 돼. 쓴소리도 못하지. 눈치 봐야 되지. 내 돈 내면서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에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워낙 나왔다 들어갔다 쉽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해보기 전에 깊게 진중하게 고민할 수가 없거든요. 도전은 당연히 쉽게 해야 돼. 정말 이 사람을 내가 그만둬도 관리는 계속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그게 쉽나요? 참 어렵죠. 도전은 쉽게 하라면서 포기는 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고. 요즘 친구들이 그런 거를 잘 못 버티는 거 같아요. 어쨌든 직업별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돈을 버는데 한계가 없다.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세무사, 약사, 의사, 변호사, 노무사들이 하는 일의 일부분을 다 알게 돼요. 조금씩. 이 일을 하면 그런 걸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세무사가 하는 일의 일부를 또 경험을 할 거고요.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약관을 분석하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코드를 받았는지, 어떤 수술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사, 의사가 하는 배우는 것 중에 또 일부분도 배워요. 그리고 비서도 채용을 하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노무사가 하는 거에 또 일부분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박학다식 해줘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데 능해지잖아요. 단점 하나 생각났다. 일을 안 하는 달은, 일을 못 하는 달은 월급이 없다. 근데 이게 1년만 그래요, 1년만. 이제 1년이 지나면 작년에 깔려있던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은데 1년만 딱 힘들어요. 일 안 하면 월급 없다. 근데 돈을 써야 된다. 기름값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그게 좀 힘들겠죠. 그거를 한 단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죠. 그 지인 영업에서 벗어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인 영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에 대한 영업인 거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람도 친해지면은 지인 아니야? 저는 그런 모임 활동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개척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좁아서 세 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대뜸 그거를 보고 딱 든 생각이 그러면은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일 수도 있겠네? 해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남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저를 하고 하는데 나는 맨 땅에도 노를 젓고 있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추진력이 더 발생을 해서 더
빨리 나가는 거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물은 빠질 수 있다. 나는 그 물이 빠져도 맨바닥에서 또 노를 젓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감명 깊었어요 이게.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냥 늘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공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맨 땅에 노를 젓는 그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서 후배들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맨 땅에 노를 저었기 때문에 근력이 생겼고,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가고 남들보다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오래 나갈 수 있다. 물이 빠지는 건 언제든지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다.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다시 물이 들어왔을 때 또다시 남들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지구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정말 귀중하게 노력하고 살아야 언젠가 어떠한 기회가 오더라도 다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저기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가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퀴즈 나와서 공부 잘하는 지능 있잖아요. 지능, 그거는 그냥 상품이라는 거지. 지능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AI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는 남을 인정할 줄 알고 남의 성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은 상품이라고. 이제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박수 쳐주는 인성들, 좋은 사람들은 모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고, 공부에 대한 미련보다는 그냥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하기가 그거더라고. 지식은 뭐 어차피 공부 다 해놔도 까먹어요. 보면 거절도 당하고 이러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케어하세요? 그거는 너무 초보자들한테 하는 거. 그냥 이 업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거절을 많이 당하지는 않지만 거절이 일상이에요. 그냥 거절하시면 내가 부족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에 대한 장점,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성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상처를 받아요? 쥐가 잘못해놓고. 한 2, 3년 차까지는 2년 차? 2년 차까지는 거절하면 아씨 이랬던 것 같아요. 1년 차 미만일 때는 상처를 받았고, 왜 날 거절했지? 당연한 거거든요. 고객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정한 건데, 왜 상처받는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도 저희 조직원들은 제가 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멘탈 케어도 많이 해주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마음의 상처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상처받으면 내가 일로와 괜찮아, 위로는 해준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왜 안 하지? 이렇게 하자 독려를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화살은 또 이제 다 이쪽으로 오는 거야.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상관 탓.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속상한 거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물어봐요. 너 정말로 네가 양심에 손을 얹고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예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탓하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탓이 오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게 하는 것도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서 이제 현타가 좀 오기도 하고, 여긴 학교가 아닌데, 심지어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그걸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줘야지. 또 해내야죠. 해결주의라. 부처 뭐 이렇게 관련된 걸로 행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뉴진 스님도 오고, 막 극락도 랍이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한테 힙하게 패션을 입혀놓은 거예요. 우와, 거기서 완전 되겠잖아. 이야, 이거다. 티도 샀어요. 진짜 대나더라고. 와, 극락도 랍이래.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구나. 진짜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까지 열려 있을 수 있구나. 나는 그저 배워왔던 게, 부처는 되게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셔야 되고,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신비로운 느낌인데 막 청바지에 막 힙하게 입혀놓고 극락도 락이다 딱 해버리니까 우와,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또 생각의 틀이라는 걸 고정하면 안 되는구나. 이 틀을 없애는 작업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선대들이 걸어간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등산을 가면 그 길을 따라 걷고, 길을 개척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만들어놨던 그 길을 저는 보고 걸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와중에 주변을 살피는 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굳이 위험한 길을 갈 필요는 없고, 그 길을 가되
좀 더 다른 지름길들이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고 거기에서 또 답을 찾아가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길을 또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게 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틀이 딱 있으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쵸. 예. 주변에 정말 돌아서 가더라도 좀 의미 있는 길이 있을 거고 굳이 돌아서 가지 않고 그냥 한 발짝만 뛰었는데도 더 빠른 길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길들을 못 찾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